천안 동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접 농가까지 모두 16,00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산 은봉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협력업체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후속 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창립 117주년 연차대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시즌 K리그2에 참가하는 천안 시민 프로축구단 초대 감독에 박남열 전 창원시청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 한 동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인접 농가까지 모두 16,00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AI가 발생한 천안 동면의 종오리 농가. 방역복 차림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농장 주인은 지난 9일 오전 전날 400개에서 100여 개로 산란율이 떨어지자 천안시에 AI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H5N1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에서 사육하던 종오리 7,700마리는 물론 인접 농가에서 키우던 종오리 9,000마리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H5 항원이 확인된 농장은 고병원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발생 확인된 농가와 인접 100m 이내의 농가에 대해서 전두수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농장 주변에 생석회, 도포 등 축사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 방역대에 있는 가금 39 농가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오는 14일부로 하나 남아있던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되면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고 10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실질적인 효력 발생은 오는 14일부터입니다. 지난 9월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 2개월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되는 겁니다. 이로써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던 세종시도 14일부터는 완전히 비규제 지역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현재 50%인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일부 거래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당장 매매 가격 상승 전환을 이루긴 어렵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기 때문에요. 거래량은 확실히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취득세 중과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만 아직은 그 상승장으로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금리가 아직 내려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하는 DSR, 이른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사 수요가 몰리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의 부동산 거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세종시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해제로 무엇보다 대출 규제가 완화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청약 조건과 세제 완화 등으로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현지 시간으로 9일 판다코바 요르단카 소피아 시장과 만나 두 도시 간 우호 협력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능형 도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와 전략적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된 시공사 측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건설 협력업체들의 유치권 소송이 이어지면서 후속 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현장입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이 반복되면서 올해 5월이 넘어서도 공정률은 45%에 머물렀습니다. 아산시는 시공사에 만회 공정 대책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며 결국 지난 5월 말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기간 연장 신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제때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 여기에 건설협력업체마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있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 재개는 6개월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협력업체 등이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돼야 잔여공사 업체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지난 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창립 117주년 지사 연차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적십자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1,406명에게 포상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최근 취임한 문은수 충남적십자 회장은 우리 사회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적십자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시즌 K리그2에 참가하는 천안 시민 프로축구단 초대 감독에 박남열 전 창원시청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박 감독은 현역 시절 프로 통산 250경기에 출전해 40골 24도움을 기록했고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도 19번 출전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성남FC, 전남 드래곤즈 코치 등을 역임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올해는 유관순 열사 탄신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조한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이 아운의 독립만세 운동 기념비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일본 백성임을 억지로 맹세시킨 탑의 비문을 지우고 새로 새긴 것이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조한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임기가 2년인데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역사에 푹 파묻혀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 제가 기자 생활을 했다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아는데 제가 기자하기 전에 대학원에서 역사학으로 학위를 딴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예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고 굉장히 일을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동안 1년을 평가하신다면 주로 어떤 부분을 좀 역점을 두셨고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 연구원은 충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해서 계승하고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성과라고 보면 해외로 반출된, 국외로 반출된 우리 충남의 문화재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왔다라는 성과가, 큰 성과가 있고요. 또 그리고 공산성 세계문화유산 옆에 제2금강교를 다리를 새로 놓기로 했는데 사실은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키면서 또 건설을 해야 되는, 주민 편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그 문화유산의 가치도 지키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다리도 놓을 수 있도록 문화유산청하고 공주시의 조정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역사적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올해가 유관순 열사 탄신 120주년이 됐잖아요. 학술대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회인지, 학술대회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연구원이 백석대 유관순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주관으로 유관순 탄신 120주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리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온의 독립만세운동비가 황국 신민서탑의 비문을 지우고 이곳에 다시 새로운 비문을 적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제 해방 후 이전됐을 때 병천의 주민들이 자기들에서 벌였던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또 유관순 열사의 순국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사업을 했는데 그때 기념비를 만들 때 일제가 세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민임을 맹세하는 그 탑을 비면을 갈아버리고 거기다가 아온의 만세운동에 행적하고 유관순 순국의 사실을 및 순국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비문을 지우고 다시 새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의미는 일제가 강요했던 그 황국 신민임을 맹세하는 우리로 강요했던 그 비문을 갖다가 지워버리고 거기에 그 반대하는 일본의 통치를 반대하는 독립만세 시위의 행적을 지었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상당히 통쾌한 전승비로서 느낀 거죠. 네, 그렇군요. 전승비로서 굉장히 통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같은 일을 누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진행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무척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데 당시 중앙회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병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념사업회를 만들 때부터 병천에 사무소를 두고 본인들이 임원을 대부분 구성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순국자 조사들도 주민들이 다 했습니다. 그때 순국자들의 가족과 그 조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영화가 서울에서 촬영하는 팀이 왔었는데 현지 영화 촬영 지원을 한 달 동안 주민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기념비는 본인들이 또 하셨고 그리고 돈을 모금해가지고 제막식 행사 비용까지 다 주민들이 돼가지고 전적으로 초기에 아운의 만세운동 기념사업은 주민들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운회라는 것이 사실은 병천의 옛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아운회 농협에 모이는데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75년 전에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다 했다라는 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특강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속속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유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했을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좀 왜곡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어야지,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지 그런 왜곡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국민들께 좋은 결과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23일은 조치원읍 사무소에서, 24일은 세종시청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됩니다. 한편 올해는 8월과 9월에 걸쳐 정기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검사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오는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세종시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수능 시험장에 대한 점검과 사전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험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험 환경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이며 치료나 수술, 예방접종 등으로 동물병원에서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입니다. 지원 내역은 모두 55마리며 가구당 1마리씩 진료비의 80%를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1회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 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 민원의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은 평균 처리 기간이 25일에서 17일로, 경제산업은 15일에서 11일로, 농림축산은 20일에서 14일로 줄어듭니다. 도는 처리기간 단축이 어려운 23종의 민원에 대해서도 단축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개월 동안 재해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이 기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염화칼슘과 제설제, 소금 등의 제설물자를 구비할 계획입니다. 또 응달과 비탈길, 교량 6교 등 도로별 제설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아산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에 헌옷 등을 넣어 밀폐한 뒤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로 넓게 밀폐해야 하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하며 계량기가 깨졌을 경우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동천안 우체국에서 우체국FC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9-6351번에서 635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탑텍에서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8-118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덕산업에서 레미콘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530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W에너지에서 태양광 설치 및 전기공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366-589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래전선에서 거래처 영업 및 납품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18-60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